네, 어젯밤 10시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약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욱한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약 20km 떨어진 세종에서 불길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 공장을 하던 제2공장에서 시작됐는데요. 건물은 현재 전소된 상태입니다. 강풍이 부는 동시에 쌓아둔 고무와 같은 원자재들이 계속 타고 있고 타이어 40만 개가 있는 물류 창고까지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옆에 있는 1공장까지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방어선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는 소방대응 상담계가 발령됐고요. 충남과 충북 세종에서도 지원을 나와 모두 430여 명의 인력과 1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돼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침부터 소방헬기 4대와 산림청 헬기 5대가 진화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당시 한국타이어 직원 560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모두 대피했고요. 직원 10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도 발목이 다쳤습니다. 불은 다행히 인근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까지는 번지지 않았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 2천여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화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도 자정부터 신탄진 나들목과 남청주 나들목까지 양방향 차량이 5시간가량 통제됐다가 현재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고요. 조금 전 6시 30분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경부고속철도도 정상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 같은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시작으로 2006년엔 대전공장 작업동, 2010년 금산공장 변전실, 2014년과 2019년 대전공장 제1공장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2014년 대전공장 화재는 12시간 만에 1,300제곱미터가 소실되고 타이어 18만여 개가 타 66억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일어난 이번 화재는 진화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8만 6천여 제곱미터와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타 재산 피해는 훨씬 더 클 걸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 공장 주변엔 새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며 주민들이 그을음이나 연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화재 이후 열을 감지할 수 있는 CCTV를 공장 내부에 설치하고 불이 난 공장에 3.2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1,500여 개를 설치해 화재에 대비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엔 3월과 9월 2차례 소방 점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화재가 다시 반복되면서 업체 측이 화재 위험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타이어를 다루는 공장 특성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끄기가 쉽지 않고 확산이 빨라 보다 더 확실한 대책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사 경영의 안전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초기에 화재를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엔 4개 보험사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대전 공장은 조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로 정상 가동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굉음과 함께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시꺼먼 연기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인근 도로를 덮칩니다. 저 어디에 가도 되는 거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야간 작업이 한창이던 밤 10시 9분쯤 타이어 반제품을 고온에 쪄 완제품으로 만드는 가류 공정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길이 800m의 제2공장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이 공정이 길게 돼 있지만은 또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가 다 지나갑니다. 컨베이어 벨트 밑에는 주로 이제 이 분진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걸 타고 신속하게 확산이 되었고 밤사이 강풍이 더해져 불길이 커지자 당국은 화재 4시간 만에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소방관 750명과 장비 158대를 투입했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헬기 9대를 동원해 완제품 창고와 1공장과의 연결 통로를 파괴하면서 간신히 저지선이 구축됐습니다. 화재 발생 13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주부를 잡는 데 성공한 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마지막 잔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후 6시를 기해 소방당국이 발령한 대응 단계는 모두 해제됐고 다만 이후에도 잔불 정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 중이던 공장 직원 560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이 중 10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소방대원 1명도 다쳤습니다. 8만 6천여 제곱미터 이 공장이 모두 불에 탔고 창고에 있던 타이어 완제품 21만 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으로 대전 공장은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합니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1조 7천억 대의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발화 지점 근처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회사 측은 초기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 바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이 온통 빨갛게 변할 정도로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신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50층 아파트를 뒤덮습니다. 불이 난 공장과 인근 아파트는 도로 하나를 두고 겨우 100m가량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더 컸습니다. 불 꺼지는 것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기가 너무 좀 심하게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 유독가스가 제일 걱정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가득한 매캐한 유독가스에 2천여 가구 주민들은 혹여 집에 불이 옮겨 붙을까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저 불똥이 튀어서 만약에 어느 동에나 하나 되면 이거 다 와요. 주민들은 가족들과 인근 천변 주차장에 차를 끌고 나와 대피했고 일부는 급하게 호텔이나 지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있어서 다 연기 자욱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거죠. 계속 안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불은 안 꺼지고 있고. 아침이 밝아오면서 큰 불길은 잡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연기와 분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체육관에 차려진 대피소엔 오전에 주민 6명이 입소했다가 오후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냄새가 좀 아파트 안에 들어와가지고 산쪽으로 피하려고 나왔다가 지금 추워서 들어왔어요. 또 인근 초등학교 2곳은 등교가 지연됐고 중학교 2곳은 재량 휴업, 고등학교 1곳은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내일부턴 모두 정상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로 4에서 5m 앞까지 불길이 치솟으며 운행이 중단됐던 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도 모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유사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긴급 자체 점검을 요청했고 대덕구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길이 잡힌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불에 탄 폐타이어와 건물 철골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 굴삭기 7대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 40명도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감식은 제2공장과 구조가 같은 바로 옆 제1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제2공장 지하 1층에 위치한 가류공정 작업장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감식 결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공장 가류공정 내에는 현재 전혀 감식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기계나 구조물들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런 잔해물을 걷어내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화재 당시 발생한 분진과 진화 과정에서 나온 소방 폐수로 인한 2차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인근 시장 상인들도 불이 이어졌던 지난 이틀 동안 시커먼 분진과 매캐한 유독가스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가 장날이었는데 그저께 불이 11시쯤 불이 나서 뭐 연기 자체도 많이 났고 먼지도 좀 많이 날렸고요. 80%는 아마 손님들이 덜 나왔다고. 타이어에 포함된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섞이면 생태계에 미칠 우려가 큰데 화재 현장 바로 옆 하천에선 방제 작업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갑천과 금강 합류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이미 상당수 폐수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하천에 방지포를 설치해 추가 피해는 없도록 하고 주민 피해에 대해선 접수받은 뒤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복사해서 붙인 듯이 9년 전 화재와 이번에도 후속 대책이 크게 다르지 않아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2일 밤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자체 소방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불길은 순식간에 길이 800m 이 공장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도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인접한 소방서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경부고속도로까지 통제가 된 긴박한 상황. 그 시각까지도 공장 근처엔 아직도 나오지 못한 직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쪽까지 번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아들 그 공정은 일을 계속 하라고 그랬나 봐요. 불이 나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하느냐고 했더니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대피를 하라고 했는데. 취재 결과 불이 난 이 공장에서 불과 30-40m 떨어진 1공장 직원들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공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공장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타이어 등이 연소하며 유독가스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자칫 인명피해가 컸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직원들은 옆에서 불이 나고 있지만 안내 대피 방송도 없었고 팀별 인원 확인 후에야 공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뭐 불이 크게 났으니까 각 그 라인 쪽에 책임자들이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이 공장은 화재 경보음이 나왔지만 1공장은 안 나왔을 수 있다며 대신 팀별로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한 대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1공장과 2공장을 순차적으로 대피한 거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공장에서 불이 난 상황에서 직원들을 늑장 대피시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밤 10시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58시간 만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화재가 난 잔해물 사이사이에 불씨가 남아있어 진화가 오래 걸린 겁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명의 인력만 현장에 남긴 채 혹시 모를 불씨를 관찰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 상가 옥상엔 여전히 검은 재가 흩뿌려져 있고 수십 번 닦은 창문에선 또다시 날아온 재가 묻어나옵니다. 학원은 연기로 인해 휴원이 이어지며 수백만 원의 학원비를 수강생들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1층 식당에서도 문틈 사이로 들어온 분진이 쌓이며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남아있는 헬스장엔 탈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 화재에 인해서 불안해하셔가지고 지금 환불을 전액 다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까지 관할인 대덕구청에 60여 건, 한국타이어에 8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 주민들만 막막한 심정입니다. 한국타이어 측이 주민 피해를 접수받기만 할 뿐 어떤 기준,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진행한다는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도 많지만 주민들이 입증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결국 주민 스스로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셈입니다. 피해 입은 상황을 적시를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도 막연한 거예요. 기침이라든지 뭐 이런 두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될지. 그러는 사이 애꿎은 피해자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숨쉬기가 지금 되게 곤란해요. 그리고 영업도 못했고 그날 그리고 불안해요. 한국타이어 측은 지역 주민 협의체와 소통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불낸 사람 따로, 피해 주민 따로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2020년부터 매년 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 요인 등 각종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3년간의 점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대전 공장은 전기시설과 연소확대 방지 시설 등 매년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점검에선 특히 처음 불길이 시작된 곳으로 지목된 이 가류 공정의 화재 위험성도 3년 내내 똑같이 지적돼 왔습니다. 협회는 가류 공정 지안의 형광 등에 분진과 오일 미스트가 쌓여 있어 과열될 경우 불이 날 수 있다며 밀폐형 조명기구로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화재 당시까지도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같은 형광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점검에선 공정 지역에서 불이 날 경우 가류 공정 지붕에 설치된 설비의 무게 때문에 공장 건물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보고서에는 3년간 매번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됐습니다. 화재 위험성을 해마다 지적해도 권고사항에 그친다며 무시해 화재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진이나 가연성 증기 등이 발생돼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점검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더라도 반드시 수정해서 화재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경찰은 이 같은 소방점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이 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도 공장은 무너진 잔해들로 뒤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잔해 철거에만 수개월 걸릴 예정이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나흘간 타이어 21만 개와 공장 8만여 제곱미터가 불에 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무너진 건물 잔해가 한 달째 철거되지 않으며 현장 감식은 아직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제2공장입니다.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데는 3에서 6개월 정도가 더 걸릴 걸로 보여 우선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입구 주변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첫 현장 감식은 이번 주 예정인데 화재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이 늦어져 주민들은 한 달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측에 접수된 주민 피해는 1,200여 건입니다. 3월 12일 날 불 나고 나서 그 뒤로 장사 못하고 있어요. 하나도 전혀.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장사 못하죠. 그냥 이렇게 보따리 싸놓고. 피해 주민들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관할 지자체 등이 지난달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타이어 측은 무너진 채 방치된 이 공장에 폐타이어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나 분진,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방사선 물질 등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덮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이 공장과 구조가 같은 1공장을 가동하다 최근 불이 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소방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6억여 원의 청소비를 자체 보험으로 처리하며 2배 가까이 할증된 보험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부 쪽은 청소를 진행했고 지금 외벽은 이번 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보험 할증이 뛰는 거예요. 한국타이어 측이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한 한 달 전에 비해 이번엔 비교적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검토 단계에 그쳐 얼마나 빠르게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노동청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12일 불이 난 제2공장 건물의 현장 감식을 위해서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45일 만입니다. 합동감식반은 지난달 14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한 이곳 제2공장을 진입하려 시도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장 곳곳엔 여전히 붕괴된 잔해들이 엉겨붙어 있어 감식이 쉽지 않습니다. 감식반은 우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00여 미터 길이의 가류 공정 생산 라인 두 곳과 피트라 불리는 지하 1층 일대를 살폈습니다. 지하 1층에 설치된 기계들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전기 배선과 분전함 등을 중심으로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아무래도 불에 탔고 또한 건물들이 붕괴돼 있어서 사실 감식에 애로점은 많습니다. 다만 피트는 기계들이 불이 타서 고정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합동감식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멈춰있던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은 가류공정 기계 밑에 있던 먼지나 찌꺼기들이 큰 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감식에선 바닥에 쌓여있는 분진과 슬러지를 수집한 뒤 실제 불의 매개가 됐을 가능성을 정밀 분석해 작업자들의 진술과 대조할 계획입니다. 작업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그 밑에 이제 먼지나 아니면 오일 찌꺼기나 그 타이어 찌꺼기 같은 게 쌓인 부분이 화재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와 함께 경찰은 불이 날 당시 확보한 CCTV와 소방시설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실화인지 방화인지 여부도 살필 계획입니다. 58시간 동안 축구장 12개 크기의 공장과 타이어 21만 개를 앗아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화재 발생 100여일 만에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화재로 공장이 모두 붕괴돼 발화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전하며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공장 지하 1층에서 전선이 합선돼 불이 났을 경우와 바닥에 스팀 배관에 열이 쌓이며 주변 가연 물질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두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방화 가능성은 직접적인 방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불길이 시작된 건 먼지를 거르는 집진 시설을 통해 불씨가 최초 발화 지점에서 근처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방화 사건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그 소견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과수에서도 이제 전기 합선이나 스팀 배관의 추결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과실 여부와 안전 대책은 문제 없었는지 등도 살필 계획인데 현재까지 뚜렷한 정황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불이 빠르게 번지며 제기됐던 소방시설 작동 여부도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정상 작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9년 전 화재 당시에도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결국 화재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인근 주민들은 황당하다면서도 큰 기대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불신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과연 첫 번째 화재 났을 때도 몰랐는데 두 번째 화재 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증명이 됐겠냐. 저희는 예상하던 대로 원인도 모른 채 반복되는 한국 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 그렇기에 더 철저한 관리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